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비해 정부는 취약한 소재 산업에 대한 육성 의지를 밝혀왔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1조 원 투자 계획을 밝힌 효성 전주 공장을 방문해 탄소 섬유에 대한 과감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먼저 하원호 기자입니다. 철보다 4배 가볍지만 강도는 10배나 강한 탄소 섬유는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첨단 소재입니다. 하지만 도레이와 미쓰비시 등 일본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탄소 섬유 같은 핵심 소재의 특정 국가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탄소 섬유는 미래 신산업의 뿌리에 해당하는 핵심 첨단 소재입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효성도 오는 2028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해 탄소 섬유 생산 라인을 10개로 늘리고 세계 시장 점유율을 1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방위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탄소 섬유 같은 핵심 전략 품목에 대규모 예산을 투자하고 탄소 연구 인력 등을 양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7년간 7, 8조 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을 투자할 것입니다. 자립화가 시급한 핵심 R&D에 대해서는 예타 면제도 추진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의 전주 탄소공장 방문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유영민 과기부 장관, 성유모 산업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도 총출동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정부의 강한 대응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이 탄소 섬유를 미래 전략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효성도 대규모 투자에 나서면서 전북의 탄소 산업도 발전의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탄소 산업의 경우 아직은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가 엄연히 존재하고 수요도 미흡한 것이 국내 시장의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관련 산업이 튼실하게 성장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공급업체와 수요업체 간 유기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관건입니다. 이어서 이승환 기자입니다. 2028년까지 효성의 추가 투자 예정 금액은 모두 1조 원입니다. 생산 라인이 1개에서 10개로 늘고 생산량도 10배인 2만 4천 톤 규모가 됩니다. 강철을 대체하는 탄소 섬유의 잠재력이 큰 만큼 후방 산업의 가능성도 무궁무진한 상황.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꿈과 용기를 가지고 이곳 전주에 모여 탄소 클러스터를 만들고 상상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제품과 시장을 더 창출해낼 것입니다. 1조 원이 투자되면 생산 유발 효과는 2조 원이 넘고 직간접 고용 유발 효과는 10,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라북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아직 갈 길이 먼 국내 탄소 산업이 얼마나 빨리 수요 공급업체 간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 행사에서 협력형 모델 기업들 간의 양해각서 체결식을 공개한 것도 이 같은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일진 복합 소재의 수소차 저장 용기,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의 항공기 부품, 또 첨단 복합재인 프리프레그와 로봇 산업처럼 정부가 지향하는 4차 산업들도 탄소 섬유 없이는 상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항공 등 수요 기업과 탄소 섬유 공급 기업이 공동 개발 등의 상생 협력 모델을 만들면 정부가 금융, 세제 등의 뒷받침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비롯된 소재 산업의 위기가 우리 탄소 산업과 전라북도의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효성의 대규모 투자와 정부 지원으로 탄소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됐지만 앞에 놓인 길은 만만치 않습니다. 탄소 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끝으로 송창용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탄소 소재를 활용해 수소연료전지의 핵심 부품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20년 가까이 한우물만 파면서 직원 200여 명의 연매출 500억 원대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전북에 있는 탄소기업 137곳의 평균 연매출은 36억 원에 불과합니다. 탄소 산업이 신산업이다 보니 기술 개발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책은 단기 사업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개 연구 개발이 3년 단위로 끊어지거든요. 그런데 사실 경쟁력 있게 상품화까지 이어지려고 보면 특히 소재의 경우는 10년에서 20년 정도 걸립니다. 개발한 기술을 상용화하고 소재 부품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도 미비한 실정입니다. 탄소 소재의 원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탄소밸리 구축 사업이 2015년 종료된 뒤 상용화를 위한 탄소 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이어졌지만 사업비는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더 이렇게 부가가치를 내기 위해서는 부품이나 중간재 산업이 발전을 해야 됩니다. 전기자동차라든지 수소차라든지 그런 분야에 있어서 부품 산업으로 어떻게 육성을 할 것인가. 이 때문에 탄소 산업 활성화의 기반이자 국가 차원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한 탄소법 개정안은 국회에 3년째 계류 중입니다. 지금 탄소법 개정안이 법사위 제2소위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정치권하고 협력해서 지금 이번 연말 내로 해서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효성의 대규모 투자와 정부의 지원으로 탄소 산업이 도약할 기회가 만들어진 만큼 탄소 산업 전문 인력 양성 등 후속 조치에 대한 준비도 시급합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지은 지 47년 된 전주의 한 여인숙에서 불이 나 7, 80대 노인 3명이 숨진 사건. 그 이면에는 복지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이 건물이 여인숙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길도 있었지만 관리 감독은 겉돌았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빈소를 차린 희생자 유족들은 갑작스런 사고 소식에 슬픔과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가 모셔오려고 몇 번을 했는데도 다른 데는 어머니가 연세도 있으시고 해가지고 아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그쪽으로만 가세요. 희생자들이 여인숙에 살게 된 경위를 정확히 알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다만 주민들은 80대 할머니와 70대 할아버지 2명은 폐지 수거 등을 하며 살았다고 말합니다. 노인 양반 2양반이 폐지를 그렇게 줘서 살았어요. 장애자들. 40년간 여인숙 관리 일을 해온 80대 할머니는 기초수급 혜택을 받았습니다. 반면 70대 할아버지는 제도권의 복지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갈 데가 없으셔가지고 여인숙에 계속 머무셨던 것 같더라고요. 본인이 신청을 결국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독거노인이 아니시고 아직이랑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단독 독거노인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주도 아니었고요. 전주시청과 가까운 도심 한가운데 있던 여인숙. 실제 거주가 불분명한 10명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두고 있는데도 폐가처럼 관리가 되지 않았다는 말도 나옵니다. 방치된 건물이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평소 지역구를 순회하면서도 폐공간이기 때문에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동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철거를 독려하고 있죠. 불이 난 여인숙은 건축물 용도가 주택으로 지금이라면 숙박업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47년 전 신고가 됐다는 이유로 전주시는 지난해 5월 대표자 변경 신고를 그대로 받아줬습니다. 현장 확인은 없었습니다. 전주시는 사고 여인숙과 비슷한 때인 1970년대와 80년대에 신고된 숙박업소가 35곳이라면서 뒤늦게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남원시가 벚꽃을 원료로 하는 화장품 개발에 나섰습니다. 순창군 공공승마장이 마사회의 체험 승마장으로 선정돼 저렴한 값에 승마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남원의 정림영농조합법인과 원료 전문기업 내추럴솔루션이 벚꽃 화장품 원료화에 6년 동안 함께하기로 협약했습니다. 남원시는 화장품 원료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날 계기를 만들었다며 앞으로 복사꽃과 솔잎 같은 식물 자원의 화장품 원료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남원 클리스터와 연계해서 화장품 원료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면은 앞으로 큰 소득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순창군 공공승마장이 한국마사회가 주관하는 하반기 승마체험 승마장으로 선정됐습니다. 승마체험 희망자는 한국마사회 홈페이지에 신청한 뒤 10회 강습비 30만 원 가운데 5만 원만 내면 순창에서 승마를 배울 수 있습니다. 승마는 허벅지 근육 강화와 다이어트는 물론 체형 유지에도
효과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이번 저렴한 기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임실군이 명품 임실고추의 판촉 행사에 나섰습니다. 임실군은 임실고추 가공센터에 4억 원을 들인 항온 항습기를 설치한 만큼 올해 수매 물량 1,300톤의 홍고추를 최고의 상품으로 만나볼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많은 애용을 당부했습니다. 제23회 무주 반딧불 축제 자원봉사자 발대식이 무주 전통문화의 집에서 열렸습니다. 무주 반딧불 축제는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반딧불이 신비 탐사와 1박 2일 생태 탐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탈핵 에너지전환 전북연대가 한빛원전 1호기 재가동 결정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한빛원전 1호기의 설비에는 문제가 없고 인적 오류일 뿐이라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명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설계 수명이 5년밖에 남지 않은 한빛원전 1호기를 재가동할 경우 중대 사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철저한 안전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가동을 무기한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열 논란이 불거졌던 민주당 권리당원에 대해 중앙당이 검증에 나섭니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도내 입지자들이 제출한 권리당원 신청서만 12만 명을 넘어 과열 모집 논란이 불거지자 중앙당이 중복 신청을 가려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신청자 주소나 생년월일로 중복 사실이 확인되면 신청을 무효화하고 권리당원 모집에 문제가 있는 입지자에게는 감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바른미래당 전북도당이 새만금 신항만 예산 삭감과 관련해 정부의 균형 발전 의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신항만 조기 완공이 대통령의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인데도 기획재정부가 우선 한 선성만 건설하자면서 설계비를 절반이나 삭감했다며 산업단지와 신공항 일정을 고려할 때 물동량 처리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와는 달리 정부가 내년에 완공되는 부산 신항만에는 7조 5천억 원이나 투자하고 13조 5천억 원의 부산 제2신항만 계획까지 확정했다며 균형 발전 의지가 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자사고인 익산 남성고가 군산 중앙고에 이어 일반고로 바뀌는 게 확정됐습니다. 교육부는 신입생 모집 등의 어려움을 겪어온 익산 남성고가 제출한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에 동의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되는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2020학년도 대입 수능시험 원서 접수가 내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진행됩니다. 고3 수험생과 졸업생은 재학 중이거나 출신 고등학교에 원서를 접수하고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전주와 익산 등 6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내야 합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2만 560명이 원서를 냈는데 올해도 비슷한 2만여 명이 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노후 경유차 단속 시스템 가동을 앞두고 모의 단속 훈련이 실시됩니다. 전라도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발령 시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기 위해 시군 통합 관제 시스템을 활용한 모의 단속 훈련을 오는 22일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5등급 노후 경유차의 운행이 제한되는데 전라도는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오늘은 낮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까지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로 인해 더위가 한풀 꺾이면서 전주와 정읍에 내려진 폭염주의보도 오후엔 모두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낮 기온은 익산 32도, 전주 31도, 진안 29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에는 낮 기온이 30도를 밑돌면서 더위는 수그러들 전망입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